베이킹 도구 쇼핑의 지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집에서 홈베이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싼 거랑 비싼 거 차이가 한 몇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싼 걸 사자니 금방 고장날 것 같고 비싼 걸 사자니 가성비가 별로인 것 같고 고민이시지 않으세요? 비싸다고 실용도가 높고 오래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최소 20번, 아니 한 30번 이상 사용한 도구들만 딱 가져와서 정리해 드릴게요. 케이크에 관련된 모든 도구들을 알차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믹싱볼은 대자 하나, 중자 3개, 소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홈베이킹 할 때 처음에 이 소자 믹싱볼도 좋긴 하지만 우리 작은 그릇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고 대신에 이런 중짜 믹싱볼은 좀 여러 개 사두는 게 좋아요. 중짜 믹싱볼도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 때 중탕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중짜 믹싱볼을 좀 여러 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탕을 했던 스텐 믹싱볼은 이렇게 갈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탕 스텐볼로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울입니다. 저울은 제가 3가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정밀 저울이라 그래서 0.1 단위, 소수 단위까지 측정이 되는 저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장에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주시고, 그리고 홈 베이킹으로 처음 시작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금 저렴이 아이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저울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5kg를 최대로 잴 수 있고 1g 단위이다 라는 저울을 사주셔야 합니다. 어떤 저울들은 1kg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3kg까지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저울을 5kg까지는 돼야지 이제 이런 큰 믹싱볼에 계량을 하실 때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스 저울인데요. 이 카스 저울은 얘도 5kg까지 계량을 할 수 있고, 얘가 왜 좋냐면 우리가 재료를 잴 때 믹싱볼을 이렇게 위에 올리고 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앞에 보여야지 우리가 그람 수를 재기가 되게 편해요. 더 큰 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보이겠죠? 보여 되게 힘들어요. 큰 볼에 5kg 이상을 많이 계량을 하신다 하시면 조금 비싸더라도 얘를 추천을 드립니다. 홈 베이킹으로 처음 시작하려고 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2가지 저울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는 이유식 저울이라고 하면은 0.1g까지 잴 수 있는 소수점 단위의 저울, 그리고 요거는 저울 치시면 나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점은 1g 단위인지 그리고 5kg을 최대로 잴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또 구매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의 최애 가성비템 핸드믹서입니다. 정말로 제가 좀 오래 사용을 했어요. 홈베이킹 살짝 연습하고 다시 비싼 걸로 사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좋아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 살 필요가. 이걸 사고 난 다음에 조금 연습이 됐다 라고 하시면 핸드 믹서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스탠드 믹서를 사시는 게 손도 안 아프고 바로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핸드 믹서의 장점은 일단은 이렇게 집이 있다는 거고요. 이 집에 이렇게 안에 넣어서 예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핸드 믹서는 이렇게 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작동도 매우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3년째 좀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성품은 이렇게 핸드 믹서와 휘퍼와 훅 2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요거는 힘이 약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요거 제과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 무거운 반죽을 하신다 많이 라고 하시면 얘가 좀 약할 수도 있으니 그거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누아즈랑 생크림을 위해서 핸드믹서를 구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 정도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친구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케이크 팬인데요. 이건 사실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되는데, 기준을 알려드리면 도시락 케이크는 초미니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케이크집에서 미니라고 하면은 요 미니 사이즈예요.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조각 케이크의 경우 6조각은 1호 사이즈, 8조각은
2호 사이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붓은 처음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렇게 실리콘 붓만 있으면 됩니다. 대체가 가능해요. 대신에 시럽을 정말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 실리콘 붓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시럽을 머금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발랐을 때 살짝 뭉칠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발라주시면 이 실리콘 붓도 매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털붓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쿠키를 만들고 나서 덧가루를 털거나 또는 쿠키를 만들고 나서 위에 계란물을 바르거나 그럴 때 이런 털붓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의 단점은 매일매일 씻어줘야 돼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붓이기 때문에 가루류를 터는 게 아니라 액체류를 사용하신다면 이거를 매일매일 씻고 말리고 100% 말릴 때까지 또 건조기 오븐에 돌려줘야 되고 그게 굉장히 귀찮은 붓이기는 합니다. 제가 소중하게 아끼는 붓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붓을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 스패츌라입니다. 스패츌라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금액대의 스패츌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열에 닿아도 변형이 없는 스패츌라를 하나 필요합니다. 요거는 잼이나 아니면은 과일과 설탕을 조리는 쿨리라고 하죠. 케이크에 들어가는 필링을 만들 때 필요한 스패츌라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림을 섞거나 반죽을 섞을 때 필요한 스패츌라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여기에 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비싼 스패츌라들도 제가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얘네들의 단점이 여기에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턱이 있으면 우리가 크림을 이렇게 바르거나 깨끗하게 닦을 때 여기에 분명 크림이나 제누아즈 반죽이 묻거든요. 손실이 너무 많고 설거지도 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홈이 있는 애들을 피해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굉장히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깔끔이 주걱이라고 하죠. 이거는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거지도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좋아하는 스패츌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이케아 스패츌라입니다. 초록색이라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여기가 깔끔하고 똑 떨어져서 크림 볼에 이렇게 닦을 때 엄청 깔끔하게 닦이고요. 그리고 설거지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에 홈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만 잘 닦아주면 알아서 여기는 다 닦입니다. 이 스패츌라들은 제가 30번? 아니 한 100번 넘게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강추입니다. 그 다음은 스패츌라입니다. 스패츌라는 종류는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사이즈를 정해드릴게요. 사이즈는 9인치 스패츌라로 처음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 남성분 상관없이 9인치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 9인치 스패츌라의 기준은 제가 미니 케이크나 아니면 도시락 케이크 또는 조각 케이크 2호, 3호까지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딱 중간 사이즈의 스패츌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케이크를 만드신다면 요거 9인치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케이크 칼입니다. 이 케이크 칼도 좀 비싸지 않지만 오래 쓰고 있는 칼 중에 하나예요. 케이크 칼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좋지만 저는 케이크만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날카로워도 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로 이렇게 케이크 칼 하나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죠? 비커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놓고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500ml 짜리예요. 500ml 짜리 하나랑 요거는 계란이나 물 이런 거 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버터나 아니면은 오일 요런 애들을 재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요거는 250ml 하나 그리고 요 마지막 애기는 요거는 레몬즙이나 아니면 바닐라 에센스 이런 거 재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잴 때마다 큰 볼을 쓸 수 없잖아요. 큰 접시를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미니 사이즈. 이렇게 3개 500, 250, 50 만약에 케이크 제누아즈 하는데 비중 구할 때 비중 컵이 없다 하시면 이거 쓰셔도 좋습니다. 저 이걸로 비중 재거든요. 비중 재는 방법은 제가 여기 위에다가 카드 달아 놓을게요. 제누아즈 만들 때 제가 비중을 중간에 재거든요. 그 사용한 컵이 바로 이 컵입니다. 이렇게 3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케이크에 필요한 각봉입니다. 각봉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냥 저렴한 거 쓰긴 하는데 이 비싸고 저렴한 거의 차이는 각봉의 무게와 이 소재거든요. 각봉에 무게가 있는 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바닥에 놓고 가운데 시트를 놨을 때 얘가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묵직하게 잘 잡아줘요. 근데 저는 이제 저렴이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 바닥에 랩을 깔고 이걸 위에 놓으면 이게 뽕이 랩에 붙어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여기 이 저렴이 각봉도 매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시트를 평평하게 자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 각봉을 사용해서 케이크 시트를 자르면 굉장히 깔끔하고 일정한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래퍼는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왔는데요. 얘가 여러 가지 스크래퍼를 사용을 해보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스크래퍼는 특징은 이렇게 동그래야 되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이 스패츌라는 바닥에 반죽을 섞을 때 또는 쿠키 반죽을 덜을 때, 이럴 때 여기 동그란 면을 사용해서 믹싱볼에 있는 반죽을 뺍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동그란 면이 있는 스패츌라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탈 스크래퍼는 사실 저는 아이싱 할 때도 쓰고 케이크 모양 낼 때도 쓰고요. 그리고 또 초콜릿이나 뭔가 바닥에 붙을 만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긁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스크래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플라스틱 네모난 스크래퍼. 요거는 우리가 뭔가 분할할 때, 쿠키 분할하거나 아니면 뭐 타르트 반죽을 만들거나 작업 때, 치울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스크래퍼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사고 다 해봤는데 결국 이거 3개 안에서 놀더라고요. 그리고 거품기입니다. 거품기도 사실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사실 거품기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이게 크림을 치느냐 반죽을 섞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이렇게 구분해서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철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림을 휘핑할 때 되게 좋고, 그리고 얘가 좀 단단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죠? 단단하고 조금 굵지만 선이 몇 개 없을수록 반죽을 섞을 때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는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휘퍼에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큰 거는 너무 커서 사실 손목이 아프거나 이거는 설거지만 엄청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이 안 쓰고 처음에 홈베이킹 하신다고 하시면 이 정도 중짜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섞었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입니다. 채도 이 정도 사이즈의 채는 제노아즈 1호 2개, 3개 정도 만들기에 정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홈베이킹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베이킹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거르기에도 되게 좋아요. 크림, 커스터드 크림 이런 거 거를 때 있잖아요. 치즈케이크 이런 거 거를 때도 이런 손잡이 있는 게 좋거든요. 조심해야 할 점은 이 구멍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우리가 박력분이나 베이킹소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노아제 넣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구멍이 너무 커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큰 게 작은 거 선택할 수 있다면 작은 거를 그냥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오븐 온도계겠죠. 오븐 안에다가 이 온도계를 놓고 실제로 진짜로 이 오븐 속의 온도는 몇 도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디지털로 앞에 다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 온도가 정확하게 잘 맞지 않거든요. 제가는 우리 과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위해서 넣어주면 더 잘 구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크 만들 때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짤주머니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이즈도 종류가 12인치부터 14, 15, 16, 17, 18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장 큰 거 사시면 됩니다. 이게 18인치인데 사실 크림을 넣을 때 딱 여기 묻거든요. 이쪽에, 앞쪽에. 작은 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8인치 사시거나 아니면 16인치도 좋을 것 같아요. 쌀주에 이어서 설명드릴 제품은 커플러입니다. 깍지는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바꿀 때마다 쌀주머니 안에 있는 크림들을 다 빼고 다시 깍지를 새로 끼고 하시는 것보다 이런 커플러 사용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커플러를 이렇게 앞에 껴줍니다. 이렇게 앞에 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요는 별깍지 한번 껴볼게요. 별깍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짜는 거겠죠?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내가 깍지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만 이렇게 돌려서 새로운 깍지로 다시 돌려주면 새로운 모양의 깍지를 다시
이렇게 짜실 수 있어요. 이 컵플러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짤주머니의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림의 소비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누가 발명했는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작은 깍지들만 가능합니다. 이런 큰 깍지나 이런 수제 깍지, 콜에 아예 안 맞아서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작은 깍지들만 가능하다는 거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망의 돌림판입니다. 돌림판은 이렇게 전문가용 돌림판이 있고 플라스틱 돌림판이 있어요. 만약에 추후에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 전문가 돌림판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사실 이게 당근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검색어 설정해 놓으면 이거를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그때 15,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이렇게 돌렸을 때 멈추지 않는 것만 확인하시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아끼면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식힌망. 식힌망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고 나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던 오븐을 사용하시던 딱 거기에 오븐에 맞는 철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힌망은 그 오븐에 딱 맞는 정확한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차피 밖에 놓고 식히는 거라서 좀 크면 클수록 좋고 싸면 쌀수록 좋잖아요. 가성비 좋은 식힌망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도구들은 저의 분신 같은 친구들이에요. 최소 5년. 이런 스패츌라 같은 경우는 저랑 21살 때부터 호주 여행, 그리고 한국에서 국내 여행, 제가 케이크를 만드는 모든 곳에서 같이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 하나 만들면 정말 볼 때마다 뿌듯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까지 굉장한 많은 경험들과, 사실 얘네들이 저랑 이렇게 오래까지 있을지 몰랐거든요. 비싼 도구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도구들을 찾으면 가장 가치가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케이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